제발 유튜브에 이거 튜토리얼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튜토리얼 지원 2일차, 튜토리얼 기원 2일차.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전 기다리겠습니다. 튜토리얼 기원 3일차, 튜토리얼 기원 4일차.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그만두겠습니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래 애드온을 이용했던 거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건물의 모양을 지오메트리 노드로 조금 비슷하게 뽑아내도록 변경해서 튜토리얼을 만들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으니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렌더러는 사이클스 렌더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프레임 레이트를 30으로 하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메인이 될 빌딩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 큐브를 생성합니다. 탭키를 눌러 에딧 모드로 들어가고 숫자 3을 눌러 페이스 선택 모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큐브의 윗면을 선택한 뒤 G키, Z키를 차례로 눌러 Z축으로 적당히 올려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R을 눌러 루프 컷을 줍니다. 마우스 휠을 돌려 큐브가 정육면체 비슷하게 나뉘어지도록 해줍니다. 마우스 클릭을 한번 해주고 바로 ESC 키를 누르면 그 상태로 루프 컷이 적용됩니다.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나눠주고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뉴 버튼을 눌러 새로운 지오메트리 노드를 생성해줍니다. 아참, 작업 내용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켜줄까요? 뷰포트 쉐이딩 옵션에서 캐비티도 켜주면 페이스의 모서리를 구분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지오메트리 노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기다란 큐브를 각 페이스마다 쪼개고 랜덤하게 익스트루드 하는 것을 여러 번 실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브디바이드 메쉬를 추가해서 페이스를 한번 쪼개줍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메쉬 노드를 추가합니다. 각 페이스들이 돌출되었는데 조금 돌출 정도를 줄여줍시다. 랜덤하게 선택을 하기 위해 랜덤 밸류를 추가하고 타입을 불리언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랜덤 밸류의 값을 익스트루드 메쉬의 셀렉션으로 연결해줍니다. 랜덤하게 선택이 되어 익스트루드 됐죠? 지금 랜덤 밸류의 값이 0.5로 되어 있어 전체 페이스의 반 정도가 선택된 것입니다. 익스트루드 옵셋도 랜덤하게 하기 위해 랜덤 밸류를 하나 더 추가하고 마이너스 0.2부터 0.2까지의 값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메쉬의 옵셋 스케일에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몇 번 반복한다고 했었죠? 서브디바이드 메쉬와 익스트루드 메쉬 그리고 랜덤 밸류들까지 모두 선택을 한 뒤에 마우스 우측 클릭 후 메이크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럼 방금 선택한 노드들이 그룹으로 묶이게 되는데요. 일단 탭키를 눌러 그룹 밖으로 나가줍니다. 노드들이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준비는 됐고 반복을 시켜봅시다. 리핏존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룹 인풋과 아웃풋을 리핏존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공간을 조금 준 뒤에 조금 전에 만든 노드 그룹을 리핏존 내부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리핏존의 이터레이션 값을 올려보면 값을 올린 만큼 반복되어 페이스들이 많이 쪼개졌습니다. 3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4는 조금 과한 것 같네요. 3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스들이 쪼개져서 무작위로 돌출되긴 했지만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있으니 또 다른 돌출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위로 기둥 같은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리핏존 밖에 서브디바이드 메쉬 노드를 생성해서 한 번 더 쪼개줍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메쉬 노드를 하나 생성합니다. 랜덤한 선택을 위해 랜덤 밸류 노드를 추가합니다. 타입은 불리언으로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메쉬 노드의 셀렉션에 연결해주세요. 랜덤 밸류의 확률을 많이 줄여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익스트루드 메쉬의 옵셋 스케일도 좀 조절해서 조금만 튀어나오게 해줍니다. 익스트루드 메쉬 노드를 선택한 뒤 Shift D를 눌러 복제하여 하나 더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앞에 있는 익스트루드 메쉬의 탑 아웃풋을 뒤에 있는 익스트루드 메쉬의 셀렉션에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익스트루드 된 메쉬의 위쪽 부분만 추가로 익스트루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익스트루드 메쉬의 옵셋 스케일을 많이 줄여줍니다.
여기에도 랜덤 값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출된 곳에서 안테나나 기둥과 같이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메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익스트루드 메쉬 노드를 복제해서 하나 더 붙여줍니다. 이번에는 직전 익스트루드 메쉬에서 사이드를 돌출시켜야 하므로 사이드를 셀렉션에 연결해줍니다. 사이드만 돌출이 되긴 했는데 모든 면이 돌출되어 버렸죠?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노멀 값을 이용해 봅시다. 노멀 노드를 추가하고 세퍼레이트 XYZ 노드를 추가합니다. 위쪽 면을 선택하기 위해 분리된 벡터 값 중 Z값으로 판단합니다. 그레이터 된 매스 노드를 추가하고 0보다 큰 값 단순하게 0.001 정도를 입력해 줍시다. 사이드이면서 노멀이 위쪽을 향하고 있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불리언 매스 노드를 추가해 줍니다. 오퍼레이터는 AND로 그대로 둡니다. 두 가지의 불리언 노드를 모두 연결하면 두 조건 모두 참일 경우 익스트루드 됩니다. 기둥 끝에서 위쪽으로 잘 솟아나왔죠? 익스트루드 옵셋 스케일을 조금 늘려봅니다. 길게 튀어나오도록요. 그리고 어느 정도일지 수치가 정해졌다면 그 수치 이내로 랜덤 값을 생성합니다. 랜덤 밸류 노드를 생성해주고 적절한 수치를 입력해줍니다.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메인 빌딩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플레인을 추가해 바닥을 만들어 줍시다. 스케일을 조절합니다. 충분히 많이 키워주세요. 그리고 메인 건물을 Y축으로 뒤로 조금 밀어줍니다. 넘버패드 7번을 눌러 탑뷰로 전환하고 큐브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번 큐브는 사이드에 건물이 될 것입니다. 메인 건물을 기준으로 이 정도쯤에 배치해주세요. Z축으로 조금 올려서 바닥과 근접하게 배치해주세요. 바닥 쪽으로 조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탭키를 눌러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위쪽 면을 선택해 위로 조금 올려줍니다. A키를 누르면 전체가 선택되는데 이 상태에서 S키, X키를 눌러 X축으로 조금 납작하게 줄여줄게요. 그리고 배열을 위해서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모디파이어 탭에서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선택하고 릴레이티브 옵셋을 조정합니다. X축은 0으로 바꾸고 Y축으로 1.7 정도로 줘볼게요. 그리고 카운트는 3개로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대칭으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미러 모디파이어를 선택하고 미러 오브젝트는 메인 건물을 선택해 볼게요. 대칭으로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생성됐으니 어레이와 미러 모디파이어는 어플라이에서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후에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해야 하는데 어플라이 해야 합니다. 어플라이 했으면 사이드 건물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로 메인 건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메뉴에서 카피 모디파이어를 선택합니다. 사이드 건물에도 메인 건물과 같은 지오메트리 노드가 적용되면서 건물들이 멋져졌죠? 카메라를 추가하고 구도를 잡고 메인 건물의 크기를 좀 손봐줍시다. 적당히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이드 건물 아래에 잔해들을 만들어줘 볼까요? 지오메트리 노드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인을 추가하고 탭키로 에딧 모드에 들어가서 우클릭 후 सब디바이드를 3번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버텍스를 선택하고 프로포셜 에디팅을 켜준 뒤에 Z축으로 조금 올려줍니다. 조금 볼록하게 솟아날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다시 탭키를 눌러 에딧 모드를 나와줍니다. 뷰에서 사이드 건물의 위치로 옮겨주고 스케일을 조금 키워줍니다.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를 열어줍시다. 새로운 지오메트리 노드를 생성하고 디스트리뷰트 포인트 온 페이스를 붙여줍니다. 포인트들이 생겼죠?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붙여주고 큐브 노드를 생성해서 각 포인트들의 큐브를 붙여줍니다. 큐브의 크기가 좀 큰 것 같으니 줄여주겠습니다. 랜덤한 크기를 갖도록 해볼게요. 스케일 인스턴스 노드를 추가하고 랜덤 밸류 노드를 추가합니다. 랜덤 밸류의 타입은 벡터로 해줍시다. 최대값은 1로, 최소값은 적당히 조절해줍니다.
회전을 시켜봅시다. 로테이트 인스턴스 노드를 추가하고 랜덤 밸류 노드도 추가해줍시다. 랜덤 밸류의 타입은 벡터로 해주고 최대값은 이번에는 1000 정도로 많이 줘볼까요? 로테이션에 연결해줍니다. 제법 건물 잔해 같죠? 디스트리뷰트 포인트 온 페이스의 덴시티 늘려 포인트의 개수를 늘려줍니다. 랜덤 크기의 최소값도 좀 손봐주고 덴시티도 조절하면서 맞춰줍니다. 너무 이상해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포인트들이 너무 겹쳐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셋 포지션 노드를 추가해서 위치에도 랜덤함을 추가해줍니다. 이번에도 랜덤 밸류 노드를 생성하고 벡터 타입으로 선택합니다. 모든 축으로 다 값을 주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만 위치 값을 바꿔주도록 Z축 값만 조금 줘볼게요. 스케일도 좀 조절하고 덴시티도 조금 조절해줍니다. 제법 볼만한데 플레인에 포인트를 생성했더니 모서리가 너무 각졌네요. 탭키로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모서리의 버텍스들을 선택해줍니다. 프로포셜 에디팅이 켜진 상태에서 Z축으로 조금 내려줍니다. 그럼 모서리가 바닥 아래로 들어가면서 각진 모습은 피하게 됩니다. 하나 완성했으니 탑뷰로 이동해서 잔해를 클릭하고 Shift D를 눌러 복제해줍니다. 각 사이드 건물들의 위치에 대충 맞춰주세요. 그런데 복제를 했더니 잔해들의 모양이 다 똑같죠? 오브젝트별로 다르게 될 수 있도록 디스트리뷰트 포인트 온 페이스의 시드 값을 그룹 인풋에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각 잔해 오브젝트별로 모디파이어 탭에서 시드 값을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그럼 잔해의 모양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모델링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쉐이딩을 해봅시다. 먼저 배경부터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폴리에이븐에서 다운받아 볼게요. 이런 하늘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주고 쉐이더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쉐이딩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렌더 뷰 모드로 바꿔줘야겠죠? 렌더 세팅에서 필름 부분에 배경이 투명으로 체크되어 있다면 체크 해제를 해주세요. 쉐이더 에디터에서 오브젝트가 아닌 월드 쉐이딩을 변경해 줍시다. Shift A를 눌러 인바이러먼트 텍스처를 생성해 주세요. 다운받은 텍스처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의 컬러에 연결해 줄게요. 텍스처 코디네이트와 매핑 노드를 추가해주고 매핑에서 로테이션을 조정하여 원하는 하늘의 각도를 만들어주세요. 배경은 된 것 같군요. 이제 월드 쉐이딩은 손댈 필요 없으니 오브젝트 쉐이딩 모드로 바꿔줍니다. 사이드 건물을 먼저 쉐이딩 할 텐데 그 전에 추가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들은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용해서 익스트루드 되었습니다. 이런 메쉬들은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머티리얼을 선택해 주어야 적용됩니다. 오브젝트별로 머티리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를 열어주고 가장 마지막에 셋 머티리얼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룹 인풋 노드를 추가하고 셋 머티리얼의 머티리얼을 그룹 인풋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이제 모디파이어 탭에서 원하는 머티리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머티리얼을 만들어 볼까요? 새로운 머티리얼을 하나 추가하고 이름을 사이드 빌딩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어 탭에서 지오메트리 노드의 머티리얼을 사이드 빌딩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만든 머티리얼을 수정해 줄 겁니다. 쉐이더 에디터를 열어주고 베이스 컬러를 조금 어둡게 해줍시다. 그리고 러프니스를 0.4 정도로 맞춰볼게요. 노이즈 텍스처를 하나 추가하고
범프의 높이값의 연결 후 노멀에 연결해 줍니다. 범프의 노이즈와 같은 값을 주면 실제 메쉬는 아니지만 울퉁불퉁하게 표현되므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을 조정해주고 범프의 스트렝스를 0.1로 약하게 줘봅시다. 적당히 된 것 같은데요? 메인 빌딩도 쉐이딩을 해봅시다. 사이드 빌딩이랑 거의 같게 하면 될 것 같으니 머티리얼 탭에서 사이드 빌딩 머티리얼을 불러오고 복제 버튼을 눌러서 하나 복제해준 뒤 프론트 빌딩이라고 이름 지어볼게요. 그리고 모디파이어 탭에서 프론트 빌딩 머티리얼을 선택해줍니다. 프론트 빌딩은 약간 밝은 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이드 빌딩의 잔해들의 머티리얼이 지정되지 않았네요. 지오메트리 노드로 생성했으니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마지막에 셋 머티리얼 노드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각기 다르게 하지 않을 것이니 그냥 사이드 빌딩 머티리얼을 선택해줍니다. 잘 적용됐네요. 그럼 이제 바닥의 쉐이딩입니다. 바닥을 선택하고 쉐이딩 에디터로 이동해서 새로운 머티리얼을 생성해줍니다. 조금 불규칙하게 얼룩덜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이즈 텍스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컬러 램프를 함께 이용하고 스케일을 조절하고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무릉덩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노이즈 텍스처를 이용해 볼 겁니다.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과 컬러 램프를 이용한 조절을 통해 러프니스의 값을 전달할 겁니다. 무릉덩이가 있다면 그곳은 반사되면서 표현이 되겠죠? 컬러 램프의 검정색 값이 0을 의미하고 흰색이 1을 의미하므로 검정색인 부분들이 러프니스 0으로 적용돼 반사가 되게 됩니다. 너무 표면이 매끄러워 부자연스러우니 역시 노이즈 텍스처를 하나 더 생성해 범프를 통해 노멀의 값을 전달해 줍시다. 바닥까지 쉐이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안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3D 뷰포트로 바꿔주고 큐브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큐브를 씬 전체가 다 덮일 정도로 크게 키워주세요. 카메라의 모서리 부분이 안 나올 정도로요. 새로운 머티리얼을 하나 생성합니다. 이름은 볼륨이라고 해볼게요. 프린시플 BSDF를 제거해주고 볼륨의 볼륨 스캐터를 선택합니다. 덴시티를 0.1 정도로 낮춰주세요. 그리고 애니소트로피 값을 0.3 정도로 해줍니다.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볼륨 스캐터를 이용해서 안개가 거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겠습니다. 1프레임으로 이동해서 덴시티를 0.1로 입력하고 키프레임을 생성합니다. 70프레임으로 이동해서 덴시티를 0.015로 입력하고 키프레임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한 뒤 재생을 해보면 안개가 거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흩날리는 먼지를 표현해 볼까요? 안개에 사용한 큐브를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를 살짝 더해서 흩날리는 먼지를 표현해 볼게요. 먼지를 표현하게 될 머티리얼을 먼저 생성해 보겠습니다. 볼륨 큐브에 새로운 머티리얼을 추가합니다. 이름은 더스트라고 해볼까요? 프린시플 BSDF 대신 트랜스루센트를 선택합니다. 색상은 조금 어두운 회색으로 할게요. 이제 먼지를 만들어 봅시다.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새로운 지오메트리 노드를 생성하고 기존 큐브도 그대로 보여줘야 하기에 조인 지오메트리 노드를 먼저 생성합니다. 그리고 현재 큐브를 볼륨으로 만들기 위해 메쉬 투 볼륨 노드를 생성합니다. 이어서 디스트리뷰트 포인트인 볼륨 노드를 추가합니다. 볼륨 내에 임의의 포인트들을 생성해주는 노드입니다. 이것을 조인 지오메트리로 연결하면 포인트들이 보이시죠? 덴시티를 조금 늘려보면 포인트가 늘어납니다. 포인트의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으니 셋포인트 레디우스 노드를 이용해서 포인트의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가 알맞는 것 같네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랜덤하게 크기를 지정합니다. 랜덤 밸류 노드를 추가하고 0.001에서 0.003까지의 크기를 연결해 줍니다. 이제 움직임을 주어야 하니 셋 포지션 노드를 추가합니다. 움직임을 확인할 때에는 렌더뷰보다 솔리드 뷰가 확인하기에 편하고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해 실제 프레임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텍스처 노드를 추가하고 디멘션은 4D로 선택합시다. 노이즈 텍스처의 컬러에 0.5씩 벡터 매스로 서브트랙트를 해줍니다.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이 나오는데 0.5씩 빼줌으로써 마이너스 0.5에서 0.5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셋 포지션의 옵셋에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의미하는 W 값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을 적당히 조절해주세요. 포인트들이 너무 과하게 움직이지 않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적당한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이 정해졌다면 W 값을 프레임과 연결해 줍시다. 씬타임 노드를 추가하고 프레임을 매스 노드를 통해 나누기 하여 W에 연결합시다. 움직이는 속도는 디바이드 값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자, 다 된 것 같으니 렌더뷰 모드로 가서 재생을 해볼까요? 서서히 안개가 걷히면서 먼지도 흩날리는 SF의 한 씬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월드 쉐이딩에서 하늘을 움직인다거나 추가적인 작업을 더하면 더 멋진 씬을 만들 수 있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많은 튜토리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빨리 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은 필수. 감사합니다.